지난해 8월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들이 하나 둘 한반도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차원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영원히 우리가 매일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교회 지도자와 분쟁 지역 활동가,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곳곳에 평화의 바람을 전할 수 있길 염원하는 순례길. 그 대장정이 시작됐다. (8월 13일) 명동 대성당.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이름은 국제청년평화순례단.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된 순례엔 중동과 발칸 등 해외 분쟁 지역 11개 나라의 청년들과 우리나라 청년 등 총 110여 명이 함께했다. 여러분이 대자연과 하나가 돼서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생각하며 걷고 또 걷는 폭염 속 대장정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네, 여기서 북한군들을 다 맨 먼저 찾은 곳은 고성 통일전망대. 순례단은 금강산과 해금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보며 이산 가족들의 그리움을 느꼈다. 저희가 되게 신기한 게 그 대북 방송이 여기서 되게 가까이 들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한 나라였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 되는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유니피케이션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순례길은 지난 53년간 자연이 복원한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걷는 생태 체험의 장이기도 했다. 금강산 가는 길목에 자리한 두타연 계곡을 비롯해 철원 DMZ 생태 탐방로, 임진강 DMZ 생태 탐방로 등은 한결같은 비경을 선사해줬다.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청년 순례단은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었다. 정다은. 바로 경계선이 붙어 있으면 자꾸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예 DMZ 순례길에서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목격하기도 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속 곳곳에 있는 전쟁의 흔적들은 분단의 속살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그럼 발목만. 특히 순례 나흘째에 걸은 신망리역에서 신탄리역 구간은 경원선의 이남 지역 마지막 구간으로 이젠 더는 달릴 수 없는 철길의 아픔을 만났다. 또한 양구 제4땅굴, 철원 제2땅굴, 파주 제3땅굴 등 남침용 땅굴 또한 분단 시대의 상처로 남아서 순례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약간 소름 돋았어요. 조금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 전쟁 준비 이런 걸 했다는 게 되게 놀랍고.
아직도 포탄의 흔적이 남아있는 노동당 철원군 당사는 충격 그 자체였으며 전쟁이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란 것을 보여줬다. 일제시대 때부터 여기가 좀 번화가라는 것도 먼저 들었는데 이제 지금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다 남는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폐허 유적지만 남았다고 하니까 진짜 이제 전쟁의 무서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실감을 하게 되었고요. 됐어요. 이 정도. 파이팅! 순례 넷째 날인 8월 16일 순례 단원들에겐 선물 같은 시간도 주어졌다. 혼자만이 아니라 또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을 용감하게 서로 협력해서 또 노력해서 뛰어넘읍시다. 파이팅! 염수정 추기경까지 함께한 래프팅 코스는 6.25 전쟁 때 남북 합작으로 지었던 승일교를 출발해 다락바위, 임꺽정바위 그리고 양압수를 거쳐 순담 계곡에 이르는 2km 구간으로 한탄강 래프팅 3개 코스 중 가장 짧지만 물살이 가장 센 코스여서 순례단의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참가자들은 매일 저녁 DMZ 순례와 관련한 나눔의 시간을 갖고 평화의 바람 참가 소감을 비롯해 조별 발표, 해외 청년들의 이야기 등 분쟁으로 인한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진솔한 체험도 공유했다. 저희 신부님께서 가장 아주 오늘 걸어가시면서 DMZ 저희가 철책 순례를 하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바로 비록 개인이라도 좀 한 발짝 한 발짝 철책 걸어가시 조금씩 조금씩 평화를 위해 한다면 평화를 위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평화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례단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평화에 대한 씨앗을 함께 키워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순례의 막바지에 마련된 장기자랑과 더 프레젠트의 평화 콘서트 등은 순례에 참가한 청년들이 미래 평화의 사도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결코 짧지 않은 6박 7일 동안의 순례 동안 평화의 바람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지구촌의 평화 현실을 진단하고 평화를 위한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이 8월 19일 가톨릭대 성신교정 대성당 1층에서 시작됐다. 꿈꾸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꿈꾸는 자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2016년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이 자리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주교회의 민족화의 위원회 위원장 이기현 주교 등 국내외 주교 13명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연사는 문게스 메이아르 에코피스 암만 대표. 그는 요르단강 계곡 플랜으로 수지를 회복하고 평화의 교두보를 쌓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국제 가톨릭 공동체인 에디지오의 마르코 프란치오니 담당관은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 구호 활동으로 본 평화 만들기와 대북 지원 사례를 전했다.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은 마르코 프란치오니 담당관이 준비해온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양을 보낸다는
노인에게 약을 보내서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어도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진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두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대화의 다리입니다. 슬로베니아 루블라냐의 안톤 얌닉 주교는 특별히 평화순례단과 함께했던 체험을 전했다. 비록 전 일정을 함께하진 못했지만 그는 청년들의 순례에 함께하면서 평화를 향한 청년들의 간절한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유럽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서로 이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안톤 얌닉 주교는 발언 말미에 우정의 의미를 담은 작은 선물을 염수정 추기경에게 전하기도 했다. DMZ 국제청년평화순례단의 대표도 함께했다. 김민호, 김아윤 두 청년은 평화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작은 실천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이번 순례를 통해 깨달았다면서 앞으로도 평화의 건설자로 살 것을 다짐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당연시 여기기보단 소중함을 잊지 않고 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의 본행사 역시 염추기경을 비롯한 김희중 대주교 등 주교와 사제, 수도자, 평신도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내외빈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상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찾아가는 길에는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연대가 요구됩니다. 먼저 중동 지역의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라이 추기경은 중동 분쟁이 그리스도인과 이슬람만의 분쟁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결국 그 전쟁은 테러주의자들과 지역 그 세력들 간의 전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라이 추기경은 중동의 그리스도 교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중동 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평화와 화해는 그리스도 교의 사명이자 삶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라며 레바논의 사례를 들어 중동 평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시리아의 영토를 온전히 되돌려줄 것, 국가적인 일치를 이루는 정부를 수립할 것, 시리아 백성들에게 스스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도록 놓아둘 것. 저는 이것이 결국 이런 것이 지속되는 평화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의 전쟁이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예보 대교구장인 풀리치 추기경은 전쟁 이후 3억 차원에서 화해와 평화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폈다. 맞습니다. 대화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차이점을 존중할 때 앞으로 나아갑니다. 대화는 알터너티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정치인들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지역 정치 그리고 국제 정치 세력의 놀이기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전쟁 이후에 교회가 정의와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화해 건설에 나서 교육과 자선활동, 공동체 건물 복구, 공산정부에 몰수당했던 트라브닉 대학과 소신학교의 환수, 가톨릭 언론 혁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뿔리치 추기경의 뒤를 이어 보스니아 반야루카 교구장인 코마리차 주교는 그리고 우리 사회자 평화 수호를 위한 사회 문화적 차원의 가톨릭 교회 임무를 자신의 경험에 비춰 소개했다. 저희 상황은 참으로 비극적이었는데 그 비극적인 상황은 지금도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이고 이곳은 새로운 정부들이 들어섰습니다. 유일한 평화, 정의로운 평화, 그건 우리 사회, 민주적인 사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교구장인 호체바르 대주교는 전쟁과 테러 상황 속에서 교회 가르침에 바탕을 둔 평화와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평신도들의 임무를 발표했다. 정말 우리 모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일치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치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더욱 평화가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화해가 더욱 가까이, 일치가 훨씬 더 가까이 강하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미래의 부모들, 교육자들, 미래의 정치가들, 목자들 혹은 사회 매스미디어의 미래의 주자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즉 신실함, 진실성, 보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평화와 화해는 이미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세계의 머리이십니다. 역사의 중심이시고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교회 안에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극도로 그분과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라고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간 동안 그것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 애국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니 교회의 보편성,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라는 것을 간과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교 회의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기자들을, 언론인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들이 더 기꺼이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다루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기도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제2회의에선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조명했다. 첫 번째 순서는 가톨릭대학교 박정우 신부가 맡았다. 박 신부는 우선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인 지상의 평화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3억 헌장 등을 통해 분쟁 해결과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두 번째 섹션의 주제가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화해와 용서를 강조하지만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진실입니다. 정의에 대한 요구와 진실에 이르는 길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의와 진실이라는 조건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사회교리는 말합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은 지상의 평화에서 국가 간의 대립으로부터의 무장 해제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무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평화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 그리고 관계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를 제거하는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최진호 교수는 지금껏 발생했던 국제전에 비해 내전을 통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에 더 주목했다. 국가가 국민들을 죽이고 뭐 다치게 하고 하는 그런 마당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안보라는 개념을 국가 안보에서 이제는 개인의 안보, 말하자면 인간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에서 휴먼 시큐리티로 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는 국가 안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말하자면 소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유엔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인간 안보를 수호하는 것이 또한 유엔의 기능이어야 한다. 평화,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 평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행동 양식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한 전쟁 상태는 계속 지속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온 전 히로시마 시장인 아키바 소장은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화해의 모델이 될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지난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무기를 사용한 핵무장 국가로서 미 합중국은 도덕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이는 사실상 원폭 투하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오바마가 한 조언들을 받아주시기를 핵무기를 쓰지 않고 또 오바마의 먼저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지하는 것을 통해 전 세계가 더욱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북동아시아 핵무기 자유 존입니다. 2009년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6%의 사람들이 핵폭탄에 대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주변국들이 북동아시아의 주변국들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바로 이 세 나라가 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라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조약의 3분의 1이 이미 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에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의 페르난도 교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짚었다. 우리가 해석적 공동체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 10년마다 우리 스스로를 해석한다고 합니다. 교황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시대의 징후들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러면 한반도에서 크리스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이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의 각각의 분쟁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종교가 국가의 권력 중심 혹은 경제 중심과 가까운지 먼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지나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도시 빈민들, 그리고 대학 교육들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빈곤한 사회의 특징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복지와
헬스케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바로 그런 국가는 영성적으로 풍부한 국가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국 켄트 대학교의 클레이튼 교수는 분쟁 해결과 평화 모색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정부 기구가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국제 시민사회가 여러 분야에 개입해 교육, 문화, 예술, 음악, 과학, 또 의료 이런 교류를 이끌어내며 고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교류를 기회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60여 년. 치유되지 못한 채 대물림되고 있는 전쟁의 상처. 오랜 상처로 증폭되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 우리 민족은 여전히 남북 분단과 적대적 대립에 처참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대결과 갈등만이 남은 남과 북의 현실. 하지만 우리는 일치의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3회의는 한반도 평화현실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발제자는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인 조민 교수가 맡았다. 이 북핵 문제가 25년 정도 끌어오게 된 데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사실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90년대 초반부터 쉽사리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로 가는 데는 북한의 변화만 모든 것을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남한 정부, 우리 남한 사회도 통일로 가는 게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폭력적인 시장 경제 또는 우리의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정치 행태는 통일 코리아를 끌어가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은 크게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상당히 변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함께 변해야 합니다. 가톨릭대학교의 박건영 교수는 발표의 대부분을 사드 배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안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상의해서 사드 배치를 조건부로 연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조건으로? 중국이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적극적 안전 보장을 한국에 특정해서 제공해라. 이겁니다. 적극적 안보 보장이라는 것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핵을 갖고 있는 나라에게 핵 공격을 당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자를 응징하겠다 하는 게 Positive Security Assurance입니다. 한국을 특정해서 이번에 한 번 더 해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를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하나의 모든 그 파트너가 파티시펀트가 돼서 논의한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의 왕이저우 교수는 비핵화를 언급하며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전망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면요. 중국은 굉장히 명백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국은 북한의 핵 야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 러시아, 일본 모든 당사국들 그리고 북한을 포함해서 베이징에 와서 어떻게 이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지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중국과 아마 일본과 그리고 한국 정부와도 차이가 있을 예정이지만요. 이 프로세스 자체, 육자회담 프로세스 자체는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국이 이에 대해서 전략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치적인 어떤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적인 약속입니다. 미중이 한국의 북한과 한국을 두고 어떤 협정을 맺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의 미사일도 있고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제안에 동의를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미국은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양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함께 이런 한반도의 패키지 형태의 에이드를 계속해준다는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재미교포이기도 한 미국 가톨릭 대학교의 앤드류 여 교수는 평화, 신뢰, 그리고 남북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북한 간의 화해와 평화는 정부 측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하고 사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남한의 특히나 젊은 세대는 북한 피로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정치적인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북한 사회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독립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억압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은 점차 바뀌고 있지만 북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돌아보도록 도와줄 기회와 또 사업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협력, 교육, 사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제까지 이런 사업들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각국이 사회적 차원에서 여러 사업을 벌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커져가는 시장의 힘 때문에 북한 정권은 더 큰 사회적 압력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사회 경제적 현실이나 정치적 변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포럼을 마친 방한주교들은 주일인 8월 21일 서울대교구 성지와 본당에서 교중미사를 봉헌하고 친교를 나누기도 했다. 라이 추기경은 절두산 성지, 풀리치 추기경은 서초동 본당, 호체바르 대주교는 대치동 본당, 코마리차 주교는 역삼동 본당, 얌닉 주교는 대치 이동 본당을 각각 찾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보편교회의 일치와 친교를 확인했다. 북한학이나 통일학, 평화학을 전공하는 가톨릭 청년들의 모임 토마스회와 방한주교들의 만남도 성사됐다. 청년들은 이 만남을 통해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평화를 구현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도 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에서 함께 평화를 꿈꾸다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가졌다. 첫째 마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주제로 최진우 한양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서 라이 추기경과의 대담으로 진행됐는데, 라이 추기경은 이 대담을 통해 종교와 이념이 폭력의 구실과 수단으로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럴 가능성은 있는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쟁은 종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이 종교가 정치화되었을 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 종교화되거나 종교가 정치화되었을 때 전쟁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리되었을 때, 즉 종교와 국가를 나누었을 때 종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나의 그리스도교를 제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가 정말 자신들의 이슬람 신앙을 제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도가 정치와 자신의 종교를 나누지 않는다면, 정치와 나누지 않는다면,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간다면 이것이 바로 중동의 비극입니다. DMZ도 가보시고 한국의 여러 곳을 보셨을 텐데 한국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으며, 또 한국 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북한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한국은 문화적으로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날인가 분명히 두 지역을 화합시킬 것이고 제가 보았던 그 분단선이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제 마음의 기도로 담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주교님과 또 우리 염수정 추기경님, 또 어제 떠나셨던 사라예보의 추기경님, 빈코 추기경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합을 해서 우리 기도하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정말 이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주자라고 저희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은 바로 저희들의 친구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Allora noi dobbiamo credere che è possibile con la risurrezione di Cristo Gesù trasformare la vita. Con Lui possiamo anche noi trasformare l'odio in amore. 발칸에도 희망은 있다. 특별대담 둘째 마당은 자비의 길, 평화의 길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회는 늘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세상의 문제들에 아주 민감해야 한다. 사람들의 문제점을 느끼고 민족들의 문제를 느끼고 이 상황 세상 전체의 상황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호체바르 대주교는 모두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세르비아에서도 평화가 가능하리란 희망을 갖고 있었다며,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선 수많은 대화를 통해 세상과 이어지는 다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비관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우리 가운데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La pace si fa fra tutti, musulmani, islamici, ebrei, ortodossi, cattolici, altre religioni, tutti siamo fratelli, tutti adoriamo un unico Dio. 셋째 마당에선 십자가의 길,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전성우 가톨릭 평화방송 TV국장이 코마리차 주교의 생생한 내전 체험을 듣는 대화의 자리로 진행됐다. 당연히 무직자였고 노숙자였고 저는 그들에게 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들과 함께 12개의 저희 주교관과 저희 숙소 전체를 사용해서 12개의 보건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르비아인들, 동방 정교도들도 와서 치료받고
머물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평화, 방공호에 숨어서 겁에 질린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나의 손 누구일까? 나랑 친한 사람이 이웃입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이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일까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모든 나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 나라에 가서 이 간담회를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희 나라의 전쟁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 함께 선한 마음으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위한 평화를 구축합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 코마리차 주교는 끝으로 고통받고 있는 바냐루카 교구와 북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 하셨습니다. 협력하고 활동하게 하시며 모든 세상의 정의가 평화를 바탕으로 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총 3개의 마당으로 진행된 대담은 염축기경을 비롯한 전 주교단과 참석자들이 다 함께 성모 찬가 살베 레지나를 부르며 마무리됐다. (2017년 1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민족화해위원회 관계자들이 발칸 지역 순례에 나섰다. 지난해 평화의 바람에 초대해준 것에 감사하며 발칸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이들을 초청한 것. (9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발칸의 여러 교구와 분쟁의 현장을 방문한 일행은 의미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한 번 썼다. 염수정 추기경이 교구장 서리를 맡고 있는 평양교구와 바냐루카 교구가 분쟁과 반목의 아픔을 서로 어루만지는 자리. 증서 평양교구 북한 설정 90주년을 맞이하여 신앙을 수고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양쪽 교구의 모든 신자들을 기억하며 평양교구 북한과 바냐루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교구는 자매 교구로서 돈독한 우정과 영적 도움,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합니다. 어제 그 추경께서 말한 중에 저는 그 공장이 그렇게 다시 한번 평화와 화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의지와 소명을 되새기며 함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을 약속했다. 전쟁과 분쟁이 끝났다고 해서 평화가 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역시 전쟁이 멈춘 지 60년이 넘었지만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엔 분쟁과 테러의 위협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돼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와 이해를 통해 평화를 가꾸고 화해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2016 평화의 바람은 분명히 보여줬다. 이 바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